보세요. 오늘 조금만 할 거야, 얘들아. 그 대신 이거 확실하게 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적 귀납법이 남았는데, 수학적 귀납법 단어는 내용이 두 가지로 나뉘어. 앞부분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뒷부분은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법. 그래서 오늘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만 할 거예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근데 좀 오른쪽으로 오자. 귀납적이란 단어가 너희가 좀 생소하잖아. 그래서 귀납적이란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지금 이 단원에서는 이 귀납적을 어떤 관계적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수열을 관계적으로 정의 내렸다고 생각하면 돼. 귀납 여기서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관계. 그래서 수열의 어떤 관계적인 정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 내린다는 것의 뜻은 뭐냐면, 수열을 첫 번째 초항과 두 번째 항들 간의 관계식으로 나타내주면 그것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 내렸다라고 해. 항들 간의 관계식으로. 다시 수열을 초항과 항들 간의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 내렸다고 해. 예를 들어볼게. 자, 수열을 내가 직접 나열해 볼게. 자, 이건 직접 나열한 거지, 수열을. 그렇게 정의 내린 거지. 그렇게 표현한 거지. 이 수열을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게. 그럼 이제 수열이라는 정체성을 말해주고 중괄호를 친 다음에 그 중괄호 안에 이 수열의 일반항을 써주면 돼. 자, 이게 수열을 직접 나열한 거고 이게 수열을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야. 그럼 세 번째 오늘 배운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뭐냐면 수열을 초항은 1이다. 항들 간의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로 설명을 해보면 어떤 항은 전 항에서 2를 더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 내린 거예요. 지금 이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 내렸어요, 얘들아. 이게 바로 항들 간의 관계식이고, 이 말을 해석해 보려면 얘들아 일단 기준이 필요한데, 자, 이 두 개를 이웃하는 두 항이라고 표현할게요, 선생님 앞으로. 이웃하는 두 항으로서 내가 얘를 기준으로 얘를 어떤 항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얘를 기준으로. 그럼 얘는 이 어떤 항의 전항이 되겠지, 얘들아. 전항. 근데 내가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 얘를 기준으로 어떤 항이라고 내가 부르면 얘는 그 다음 항이 되겠지. 그러니까 기준을 누구로 잡냐에 따라서 둘을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이웃하는 두 항이야, 이 전체 상황이. 얘가 기준이면 전항이고, 기준항의 전항이고, 기준항의 다음 항이고. 그 기준을 누구로 정하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거고, 이게 이웃하는 두 항이야. 이러면 이웃하는 세 항이야. 그러니까 너희 관계 주체가 이웃하는 두 항인지 이웃하는 세 항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보통 그 두 가지가 많이 사용되거든. 얘는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인데 어떤 항은 전 항에서 2를 더하래. 그럼 내가 이 수열을 나열해 볼게, 얘들아. 직접 나열. 그럼 초항은 1이지. 그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2를 더한 거거든. 그러니까 3이야.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2를 더한 거야.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2를 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수열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 거예요. 알겠죠? 어, 그러니까 그러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핵심은 뭐냐? 당연히 이 항들 간의 관계식의 해석이야. 자, 이 표현 좀 기억해. 항들 간의 관계식. 항들 간의 관계식. 이게 지금 핵심이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옛날에는 이 항들 간의 관계식을 줄여서 점화식이라고 불렀었어요. 옛날에는. 요새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니까 이게 좀 의미가 잘 나타나는 표현이니까 이걸로 사용할게요, 선생님. 항들 간의 관계식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일들을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수열이 균합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다 직접 나열하는 게 근본이야. 그래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 우리 교과스러운 방법. 관계식을 이용해서 나열하는 거야. 직접 나열이라고 부를게. 나열, 직접 나열 같은 표현이지. 그래서 한들 간의 관계식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은 균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은 나열하는 거다. 그럼 나열을 한번 해볼게. 내가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 이래. 한들 간의 관계식이 이렇게 돼 있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 그럼 나열해 볼게. 그럼 초항도 알려주자. 초항은 1이라고 알려줄게. 자, 그럼 나열을 해보면 너 이게 나열할 때는 시선이 중요하거든. 어떤 항은 전항에다가 2배에서 1 더하면 돼. 이게 얼마야? 전의 항에다 2배에서 1 더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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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본이라고. 괜찮아? 근데 너희 그러면 여기서 A100을 구해봐 라고 하면 사실 이건 내가 물리적으로 100번을 갈 수는 없지 얘들아. 이러면 규칙 찾기 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직접 나열한 다음에 규칙 찾기 하는 게 원래 가장 지금 교과스러운 방법이다. 근데 이 규칙 찾기 하는 게 사실은 좀 리스크가 있어. 눈에 보이면 잘 찾아지고 아니면 안 찾아지거든. 너 이거 보이니 얘들아? 보여? 안 보여? 말해봐 얼마인지. 2에 몇 승 얼마? 2에 거듭적으로 표현해봐. 2에 100승 빼기 1이거든. 왜요라고 물어보면 규칙 찾기 해보면 그렇게 돼. 근데 이게 조금 살짝 센스와 작은 센스와 큰 경험이 많은 경험이 필요해 얘들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번은 하면 너희가 인정은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너희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거든. 인정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줄게. 2에 1승 빼기 1이잖아. 2에 2승 빼기 1이잖아. 2에 3승 빼기 1이잖아. 2에 4승 빼기 1이잖아. 2에 5승 빼기 1이잖아. 2에 6승 빼기 1, 2에 7승 빼기 1이잖아. 그럼 A 100 얼마에 하면 2에 100승 빼기 1 하면 되잖아. 괜찮아? 규칙 찾기 한 거라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교과스러운 건데 이 규칙 찾기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다. 이게 눈에 보일 때 안 보일 때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다음 네 가지는 규칙 나열보다는 어떤 테크니컬한 방법으로 좀 이제 일반항을 구하든 항을 구하든 하자. 네 가지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항들 간의 관계식 중에 다음 네 가지 모양은 그 풀이법,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암기할 거야, 얘들아. 뭐 엄청 많지는 않아. 네 개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들 간의 관계식을 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리즘은 이래. 첫 번째는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네 가지 관계식 중 하나인지를 생각해. 그래서 만약에 맞아? 그러면 그 네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끝난 거지. 만약에 아니야? 그러면 다 직접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규칙을 찾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규칙을 찾으라고 물어보질 않아. 그래서 그냥 나열해서 뭔가 하면 돼, 얘들아. 네, 여기까지 한번 머릿속에 정리. 승군이랑 너희 정리. 진호랑. 아침에 늦을 예정이니 너희? 월요일 아침에? 양심 어디 갔냐 너희 진짜. 늦지 마. 제가 자, 이 네 가지 뭐라고? 내가 이겼지 당연히. 당연히 내가 이겼지. 나는 자신 있었어.
어? 둘 다 늦었어, 둘 다. 어. 나는 자신 있었어. 그, 두 명의 학생이 맨날 늦고 막 이렇게 아침에 오기로 했는데, 안 늦고 오면은 내가 너희 반 전체한테 커피 사주고, 늦으면 제가 나한테 커피 사주기로 했거든? 근데 결국 둘 다 늦었어. 나는, 뭐랄까, 나의 힘으로 결정나는 일이 아니지만 나는 내가 이길 걸 알고 있었어. 해볼게. 자, 이 네 가지를 이제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한들 간의 관계식에서 다음 네 가지 모양은 너희가 그냥 보자마자 그 방법, 풀이법을 알아야 돼. 첫 번째는 등차수열에 어떤 한들 간의 관계식이 있어.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등비수열의 한들 간의 관계식 표현이 있겠지. 그래서 한들 간의 관계식이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걸 만족해? 그럼 이건 등차수열이다. 그리고 공차가 d다 라는 말이야. 왜 그런지 설명해보면 어떤 항은 전항에서 d를 더해 나가는 거잖아. 이거 등차수열 정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등차수열 정의를 만족하니까 당연히 등차수열이지. 예를 들어서 봐봐.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있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대. 그럼 어떤 항은 전항에서 7을 더하는 거지. 그럼 얘가 이 식이 말하고 싶은 건 두 가지다. 첫 번째 이게 무슨 수열이다? 등차수열이고 두 번째 공차가 7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항 구해봐 하면 7n하고 출발하면 되지. 일렀을 때 2가 되게 보정하면 되겠지. 그래서 일반항 바로 결정 난 거야. 근데 일반항을 구한다라는 일은 얘들아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뭐 10번째를 물어보든 100번째를 물어보든. 자, 이건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지. 근데 이웃하는 세 항의 관계로 줄 때도 있어. 인성원 쌤 봐야지. 자, 이웃하는 세 항의 관계를 주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가 야 라고 주면 이게 등차수열이라는 말로 준 거야. 얘들아 이건 이웃하는 몇 개 항의 관계식이야? 세 개 항의 관계식이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근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이웃하는 세 개 항에 대해서 가운데의 두 배가 양 끝의 합과 똑같대. 그럼 이제 등차 중항이 성립한다는 소리지. 그러면 세 개씩 묶어보면 계속 등차 중항이 성립하니까 수열 전체가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야, 얘들아. 알겠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등차 중항이 성립해? 그럼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이 식이 말하고 싶은 건 한 가지다.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라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네 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이런 문제가 있어. 초항과 두 번째 항을 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관계가 성립한대. 이거를 내가 지금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 이 식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고. 찾아. 아니 이 식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고. 한들 간의 관계식이라고 부르고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언어 약속하고 있는 거야. 이걸 분필이라고 할게. 하고 있는 거라고. 이 식을 내가 여기 항들 간의 관계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하는 세 항의 관계식인 거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등차 중항의 모습인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항들 간의 관계식이 등차 중항의 모습인 거야. 그러면 얘가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야.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럼 등차 수열이 초항과 두 번째는 줬으니까 일반은 바로 결정되면 되겠지. 자, 공차 얼마야? 2잖아. 2n 하고 이렇게 바로 가면 되겠죠. 알겠죠? 이 식이 뭐라고 부르는 애라고? 한들 간의 관계식이라고. 그래서 한들 간의 관계식이 등차 중앙의 모습인 거야, 얘들아. 올바른 언어를 써야 돼, 얘들아. 그래야지 생각이 잘 돼. 자, 첫 번째 등차 수열 했고, 두 번째 이제 등비 수열 해보자. 얘들아, 정의, 중앙. 등비 수열 똑같아. 시우야, 등비 수열 정의가 뭐야? 중앙 일정수를 곱해 나가는 소리야. 그래서 어떤 항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항은 전항에다가
상수를 곱하는 거다. 이렇게가 등차 수열의 의미야. 정의 그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야. 이게 무슨 수열이고 등비 수열이고 공비가 r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r을 곱해 나가는 수열이잖아. 괜찮아? 예를 들어서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데 자, 이 식을 뭐라고 부른다고? 항들 간의 관계식. 이렇게 금방 까먹으면 어떡해. 항들 간의 관계식. 항들 간의 관계식이 얘들아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를 주었는데 어떤 항은 전 항에다 2를 곱해 나가면 된대. 그러면은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두 가지야. 첫 번째 이게 무슨 수열이고 등비 수열이고 공비가 2다라는 거야. 그러면 초항이 4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인 거지. 일반항 구해봐 하면 초항의 공비를 n-1번 곱한 거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 구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항들 간의 관계식이 등비 수열의 정의 모습으로 준 거고 중항의 모습으로 주면 이웃하는 세 항의 관계를 할 거거든. 얘를 가운데 항으로 보자.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끝에 항의 곱과 똑같아.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만족해라는 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웃하는 세 개의 항이 등비 중항을 성립한다는 소리고 등비 수열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말은 이 수열 등비 수열 된다라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제가 있어. 초항은 2고 두 번째 항은 4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대. 항들 간의 관계식이 등비 중항의 모습을 가지니까 등비 수열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초항은 2고 공비는 해석해보면 2가 돼. 그러면 n번째 항은 초항의 공비를 n-1번 곱한 거여서 정리하면 이렇게 일반항이 구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항들 간의 관계식에 네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해야 되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한 거야. 등차와 등비. 근데 이 네 가지 말고도 항들 간의 관계식이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거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아니라면 다 나열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 얘도 나열해도 돼. 나열해도 다 이해가. 근데 이제 나열 안 하고 그냥 바로 해보는 거지. 자, 지금 이 문제 좀 풀어봐. 167쪽까지 풀어보세요, 지금. 자, 다음 거 해볼게요. 보세요. 자, 네 가지 중 두 가지 했어. 남은 두 가지 해볼게. 자, 세 번째는 이제 항들 간의 관계식이 이런 모양으로 생길 때. 어떤 항은 전 항에다가 함수를 곱하는 꼴일 때. 네 번째는 항들 간의 관계식이 어떤 항은 전 항에다가 함수를 곱하는 꼴일 때.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은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해결하는 거야. 나열해도 되고. 봐봐. 이 꼴을 이제 우리 문제집은 다 이렇게 그냥 부르거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꼴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이 이 꼴을 이렇게 지칭하도록 할게. 변변 더하는 유형이라고 부를게. 이 문제 유형을. 변변, 좌변, 우변을 의미하지. 더하는 유형. 더해져 있잖아. 변변 더하면 돼.
곱해져 있잖아. 변변 곱하면 돼. 얘는 변변 곱하는 유형이야. 이게 풀이법이야. 변변 곱하는 유형.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기본적으로 항대 간의 관계식을 보면 이 넷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는 구별은 돼야 돼, 얘들아. 경험을 통해서 하면 금방 돼. 별거 아니니까. 변변 더하는 유형, 변변 곱하는 유형이야. 그럼 이제 풀이법이 뭐냐? 변변 더하고 변변 곱하면 돼. 해볼게, 풀이법을. 자, 다음과 같을 때 일반항을 구해봐, AN을 구해봐 라는 문제야. AN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항들 간의 관계식을 보고 넷 중 하나인지 아닌지 구별은 해야 돼, 그냥. 넷 중 하나야? 세 번째 꼴이지. 얘가 FN의 역할을 하고 있지. 세 번째 꼴이야. 그럼 세 번째 꼴이니까 변변 더해서 문제 풀면 되겠다. 라고 그 방법을 숙지하라고 얘들아. 변변 더한다는 말이 뭐를 변변 더한다는 말인지 이제 해볼게. 이 항들 간의 관계식에서 n에다가 1부터 쭉 대입해. n에 1 대입할게. n에 2 대입할게. n에 3 대입할게. 이런 식으로 내 목적이 AN이니까 AN이 출현할 때까지 대입해. 소나 언제부터 자고 있었냐? 소나 잠깨.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계속 수업했는데 모를 수 있어? 자 봐봐. 목표가 AN이니까 여기가 AN이 될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럼 N에다 뭐 대입해? AN하고 끝나 여기서. AN하고 끝나. N에 뭐 대입해야지? N 마일 대입해야 돼. 그럼 N에다 N마일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식을 얻어낸 다음에 이제 변변 더하는 거야.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하면 돼. 그럼 좌변을 더해볼게. 좌변을 더해보면 A2부터 AN까지 다 더해져 있을 테고 우변을 더하면 A1부터 AN마일까지 더해져 있지. 그리고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n마일까지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변 더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봐봐. A2가 좌변에도 있고 우변에도 있잖아 얘들아. 여기 등호를 기준으로. 그럼 양변에 A2를 빼면 이렇게 소거되겠지 얘들아. 양변에 A3을 빼면 이렇게 A3 소거되겠지. 그러면 AN마일까지 이렇게 같이 소거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등식에서 이렇게 소거되는 그 모습을 내가 그냥 이 그림에서 이렇게 지워버릴게. 얘들아. 어차피 소거될 애들이야. 이렇게 소거돼. 얘도 소거되고 이렇게까지 소거됐을 거야. 그러면 결국은 좌변에는 A들 중에 AN만 남거든. 우변에는 A들 중에 A1만 남아.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겠지.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3 곱하기 n마일까지 다 남아있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가는 건데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이 줄을 썼는데 이거 좀 오버야 얘들아. 이거는 이 줄은 쓰지 말고 너희가 그냥 이 그림에서 이걸로 바로 와. 이렇게 하는 게 막 너무 많이 쓰는 게 좋지는 않아. 적당한 수준이어야 돼. 이게 적당한 수준이야. 여기서 일로 바로 오세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A1 값 문제가 2라고 알려줬잖아. 그리고 여기 뒷부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3으로 묶어버릴게 내가.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1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계산을 해보면 2 더하기 3 곱하기 얘들아 이거 1부터 n-1까지 자연수의 총합이야. 계산하면 뭐야? 1부터 n-1까지 자연수의 총합 2분의 n-1
n 알겠지? 1부터 n-1까지 자연수의 총합. 그럼 정리해보면 an이라는 거는 결국은 an은 하고 출발했으니까 2 더하기 2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n이 되고 뭐 통분해서 대답하자. 2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4로 일반항을 구했다. 그러니까 모든 항을 다 대답할 수 있다. 이게 변변 더하는 유형이야. 지금 이거 해봐 얘들아. 3 안 썼네요. 3n 되죠. 계산 나갔어요. 이렇게가 맞아요. 이거 지금 이 유형 지금 풀어 얘들아. (168페이지에요) 이거 다 푸세요. 168페이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변변 곱하는 유형을 해볼게. 그러니까 항들 간의 관계식이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함수꼴이면 이 꼴을 선생님이 변변 더하는 유형이라고 변변 곱하는 유형이라고 부를게. 곱해져 있으니까 곱하는 유형이라고 하자. 이게 풀이법이야 얘들아. 푸는 법이야. 해볼게. 그러니까 너희가 이 항들 간의 관계식을 보고 이게 네 가지 중 하나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몇 번째 유형이야? 네 번째 유형이지. 얘가 FN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 꼴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네 번째네? 그럼 변변 곱하는 유형이니까 변변 곱하는 유형의 풀이법으로 풀면 되겠다 하면 돼. 그럼 변변 곱하는 유형의 풀이법은 1부터 n을 적당히 넣어. 대입해. n에 1 대입하고 있어. n에 2 대입해. n에 3 대입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an이거든. 문제가 an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서 an 하고 끝날 수 있도록 적당한 수를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럼 n 자리에다가 n-1을 대입하면 돼. 그럼 n 자리에다 n-1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변변 곱하는 거야.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하면 돼. 그럼 좌변을 다 곱하면 얘들아 a2, a3 곱하기 an-1, an 얘들이 곱해져 있고 우변에는 a들은 a1부터 an-1까지 곱해져 있고 그리고 여기 숫자들 곱해져 있고 2 곱하기 4, 3 곱하기 5, n분의 n 플러스 1까지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양변을 a2로 나누면 이렇게 소거 되겠지 얘들아. 양변을 a3으로 나누면 이렇게 소거 되겠지. 그럼 이런 일을 반복하면 얘랑 같이 소거 될 거야. 그럼 좌변에는 a들 중에 an만 남고 우변에는 a들 중엔 a1만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소거하는 모습을 이 그림에서 이렇게 소거해서 표현하기로 하자. 그래서 이건 좀 에바야. 이렇게 쓰진 말고 이 상태로 그냥 바로 가자. 그러면 소거하고 나면 좌변에는 a들 중에 an만 남지 변변 곱했을 때 우변에는 a들 중에는 a1이 남지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 남아있는 거예요. 많이 써보면 좋아 얘들아. 공부할 때 많이 써봐. 그래야지 나중에 소거되고 안 되고 이런 게 더 정확하게 잘 보이니까. 이렇게야. 그럼 이제 또 약분 됐어 얘들아. 4, 4, 5, 5, 6, 6, 7도 약분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에 이렇게 두 개 남잖아 얘들아. 그럼 뒤에도 최소한 여기 한 칸을 더 썼어야 돼. 그러면 n-1분의 n 되는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지워지니까 얘도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가 살아남아. 그럼 정리해보면 an은 a1 문제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대입해서 안 쓸게. 남는 건 분모에 2랑 3 남아.
분자에 얘랑 얘 남아.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구한 거예요. 변변 곱하는 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너희가 이거 변변 곱하는 상대 간의 관계식이 변변 곱하는 유형이네를 알아야 돼. 자, 지금 여기까지 풀어봐 얘들아. 169페이지까지 풀어보세요. 얘들아, 선생님 대입했을 때 여기 잘못했잖아. 말을 안 해줘. 자, 봐봐. 여기 n에다가 n 마일 대입했으니까 n 플러스 2 됐어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 잘못했어요. 이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돼서 여기 분자가 틀렸네요. 그럼 6분의 얘랑 얘 곱한 거니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틀렸어 아까. 이게 맞아. 자, 이어서 하자. 자, 다음 거 해볼게요. 이제 얘들아 너희 이런 문장적 내용을 보고 상대 간의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 너희가. 봐봐. 내 문제 읽어줄게. 10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물통에 물의 절반을 사용하고 4리터의 물을 넣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n번 반복한 후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한다. 그때 궁극적으로 A1도 구해보고 두 번째는 모두 구하냐면 AM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을 구해봐. 이 두 가지를 물어봤어. 근데 이제 AN과 AN-1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문제를 보면 이거랑 똑같다. 다시 두 가지를 물어봤어. A1이 얼마야? A1을 말해봐.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을 구해봐. 이게 중요해.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을 절반 사용하고 4리터의 물을 넣었다. 이게 과정이야. 이 과정을 n번 반복한 후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부른대. 그러면 자, 처음 물의 양이 10리터지. 단위 안 쓸게. 그러면 이 과정을 한 번 하고 남아있는 물의 양을 A1이라고 불러. 두 번 하고 남아있는 물의 양을 A2라고 불러. 문제가 그러라고 한 거야. 세 번 하고 남아있는 물의 양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하자. 네 번 하고 남아있는 물의 양 A4라고 하고 n번 하고 남아있는 물의 양 n 플러스 1번 이 과정을 시행하고 남아있는 물의 양을 다 해서 얘를 구해 볼 거고 얘랑 얘의 관계식을 구해 볼 거고 이 두 가지를 하고 싶어. 그냥 하면 돼 얘들아. 봐봐. 이거 없애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없애지? 됐다. 자, 그냥 하면 돼. 자, 여기서 물을 절반 사용해. 그럼 절반이 남아있겠지? 여기서 2분의 1, 그럼 5리터가 남아있지? 거기서 물을 4리터 넣어. 그럼 이제 9리터가 되겠지. 이게 A1이야. 식으로 표현해보면 다시 전에 있던 물의 양에서 절반 사용하고 남은 절반에다가 물을 4리터 더해. 해보면 9야. 그럼 얘는 또 이제 이런 과정을 반복하잖아. 여기서 절반 사용해. 그래서 9에서 절반 사용하고 절반이 남아있어. 거기다가 4리터 물을 또 넣어. 그럼 계산해보면 2분의 17이 돼. 그래서 A2는 2분의 17이야. 좀 몇 번 더 해볼게. 규칙 찾기 하고 싶으니까. 세 번째에는 전에 남아있던 물의 양에서 절반 사용하고 절반 남아있어. 거기다가 4리터 물을 또 더해. 그럼 계산해보면 4분의 4, 2, 16, 33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야. 그러면 일단은 초항은 구했지. 그리고 관계를 구하래. 관계. 여기서 너희한테 일반항 구하라고 잘 물어보지 않아. 교과에서 살짝 어긋나.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라고 잘 물어보진 않는다. 여기서는 이제 관계를 구하라고 물어본다. 이게 우리 교과 취지라서. 그럼 얘랑 얘 관계를 볼 텐데 n 플러스 시행 후 남아있는 물의 양은 전에 남아있는 물의 양에 절반 사용하고 남은 절반에다가 물을 4리터 넣으면 돼. 따라서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초항까지 말해보면 초항은 9고. 그래서 초항과 한들 간의 관계식을 구했다. 지금 이걸 구하라는 게 우리 목적이고 여기서 AN을 구하세요는 우리 교과 취지에 적합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테크닉이 있어.
테크닉이 있는데 교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안 나와 얘들아. 내신에도 안 나와 이건 이제. 근데 혹시 이제 규칙 찾기라던가 등비수열 합을 이용해서 뭔가 시킬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게 잘 교과 취지에 부합하진 않으니까 안 할게. 라고 하면 서운하니까 대략 보면 얘들아 이게 다음 게 65거든. 그러면 이 규칙 찾기로 찾아보려고 마음 먹으면 사실 가능하긴 해. 그 어려운 애는 아니라서. 얘들아 AM 말해봐. 라고 하면 너희 이런 숫자에 주목해야 된다. 이 숫자랑 얘랑의 관계를 계속 봐야 돼. 2의 몇 승이겠어? 이거를 그럼 뭘로 보느냐? 얘를 2의 0승분의 9. 9로 봐야 돼. 2의 0승분의 9, 2의 1승분의 9, 2의 2승분의 9, 2의 3승분의 9. 규칙 찾기 하려면 이렇게 모양이 좀 좋아야 되잖아. 2의 몇 승? n-승 분의 봐봐. 이거는 얘 봐봐. 2의 6승 플러스 1이야. 2의 5승 플러스 1이야. 2의 5승 플러스 1이야. 2의 6승 플러스 1이야. 그럼 AN 물어보면 2의 몇 승 플러스 1이겠어? n 플러스 2승 플러스 1이겠지. 근데 이제 검산해봐. 4 넣어봐, 4. 4 넣으면 분모 봐봐. 2의 3승 맞지? 분자는 4 넣으면 2의 6승 플러스 1 맞지? 그러니까 이거가 일반항이야, 지금. 근데 이걸 구하라고 물어보질 않는다고. 내가 지금 규칙 찾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뭘 물어봐? 관계식을 설정하는 걸 물어봐, 얘들아. 이걸 물어보고 앞에 한 몇 개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 이런 것들은 계산해서 물리적으로 가능하니까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 지금은 관계식 설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몇 번 해보면 너희가 규칙과 관계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169쪽까지 지금 다 푸세요.